은퇴하면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은퇴하면 시골에서 한적하게 지내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어요. 공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오니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골살이가 저렴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도시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저처럼 은퇴 후 시골로 내려온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시골살이의 현실적인 비용과 은퇴 후 시골에서 살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돈이 덜 든다라는 환상을 깨고 더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2. 시골살이 왜 돈이 많이 들까? 사람들은 흔히 시골에선 집도 싸고 생활비도 적게 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는 월세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대신 생각지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은퇴 후 내려오는 경우라면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한 대표적인 3가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3. 사례 1 집값은 싸지만 수리비 폭탄. 시골에 가면 3천만 원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4,500만 원짜리 오래된 한옥을 샀어요.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어서 너무 좋았죠. 그런데 살다 보니 집이 너무 낡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작은 보수 공사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전기 배선 교체 500만 원, 지붕 수리 800만 원, 보일러 교체 250만 원, 상하수도 공사 300만 원. 이렇게 수리비만 2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시골 집은 싼 대신 유지 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신축 주택을 사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사례 2차 없으면 생활 불가능. 기름값이 부담.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시골은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마트까지 15km, 병원까지 25km. 버스는 하루 2~3번 뿐이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차를 사야 했어요. 중고 SUV 구입비 1,200만 원. 기름값 월 3,040만 원. 자동차 보험 및 유지비 연간 150만 원.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비용이 시골에서는 필수 지출이 됩니다. 특히 기름값이 부담되는데 저는 한 달에 약 3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교통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려왔다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사례 3 의료비와 생활 서비스 부족. 65세가 넘으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골 공기도 좋고 건강하게 살 테니 병원 갈 일이 줄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병원 한번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도시로 이동 왕복 50km. 시골 병원 진료비 부담 의사가 부족해 비용이 높음. 응급 상황 시 대처 어려움. 이런 이유 때문에 도시에 비해 의료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병원이 멀다 보니 간단한 감기에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약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6. 시골살이를 꿈꾸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 제가 직접 겪어보니 시골살이는 낭만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집을 살 때 수리비까지 고려하라. 싸다고 무조건 구입하면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교통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라. 차를 사고 유지할 수 있는지, 대중교통 환경이 어떤지 따져보자. 의료 접근성을 확인하라. 건강이 최우선이다. 병원이 너무 멀면 응급 상황 시 큰일 날 수 있다. 저처럼 은퇴 후 시골에서 편하게 살겠다는 꿈을 꾸셨다면 현실적인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리고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골살이는 돈이 덜 드는 게 아니라 다르게 드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7. 마무리 은퇴 후 삶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도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아요. 여러분도 은퇴 후 시골살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예상치 못한 지출을 철저히 계산하세요. 집 유지 보수, 교통, 의료비를 현실적으로 따져보세요. 한 번에 내려오기보다는 시골에서 몇 달 살아보며 실험해 보세요. 은퇴 후 삶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막연한 꿈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시골살이 현실적인 생존 전략. 돈이 덜 드는 게 아니라 다르게 든다. 1. 시골살이 낭만과 현실 사이. 시골 내려가면 돈이 안 든다. 그렇다면 왜 은퇴 후 시골에 정착한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시골 생활을 동경합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환경에서 텃밭 가꾸며 유유자적 살 수 있을 거라 믿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생활비가 계속 들고 예상보다 불편한 점이 많아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글에서 저는 직접 경험한 시골살이의 경제적 함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은 싸지만 수리비 폭탄이 터진다.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병원비가 더 나간다. 이번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시골살이 전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 시골살이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 우선 시골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어려운 유형을 먼저 짚어볼게요. 아래에 해당된다면 시골 정착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적응력이 부족한 사람. 시골은 도시보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편의점까지 10km, 택배는 늦게 오고 식당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극심해져요. 해결책 시골로 이주하기 전 최소 36개월 단기 거주를 해보며 생활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 도시에서는 이웃을 몰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시골에서는 다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깁니다. 시골 사회는 폐쇄적이라 새로운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해결책 미리 자주 방문해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계획이 없는 사람. 시골 가면 돈이 안 든다고 믿고 무작정 내려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처음에는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유지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2주 전에 예상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최소 2년간의 생활비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3.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3가지 전략. 시골 생활이 무조건 힘든 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만 있다면 도시보다 훨씬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3가지 생존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을 살 때 수리비까지 예산에 포함하라. 시골집을 싸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60세에 은퇴한 한 공무원은 충청도에 5천만 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고장, 지붕 누수, 배관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계속 나왔어요. 결국 집을 손보는 데만 총 2,5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전문가 팁. 처음부터 어느 정도 수리가 끝난 집을 사라. 낡은 집은 싸더라도 수리비가 더 들 수 있다. 총 예산 집값, 수리비 생활비 최소 2년치로 설정하라. 텃밭을 돈 버는 수단으로 활용하라. 많은 사람들이 텃밭을 단순 취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하면 생활비 절감은 물론 추가 소득도 가능해요. 실제 사례. 55세에 퇴직한 한 회사원은 시골에 내려가 300평짜리 텃밭을 운영하면서 직접 채소를 키웠습니다. 자급자족으로 매달 30만 50만 원 절약. 남는 농산물 판매로 월 20만 30만 원 수익 발생.
전문가 팁. 무조건 큰 땅보다는 관리 가능한 작은 땅부터 시작. 시장성이 있는 작물 블루베리, 표고버섯 등로 부가 수입 창출. 재배한 농산물은 로컬 마켓, 온라인 판매 등을 적극 활용. 도시와 연결된 소득원을 유지하라. 완전히 시골로 내려가 생계를 농사에만 의존하면 금전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고정소득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퇴직 후 시골에서 살던 62세 어신은 시골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소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정 수입 없이 은퇴 자금만 쓰다 보니 금방 바닥이 난 거죠. 전문가 팁. 퇴직 후에도 온라인 강의, 블로그 수익, 원격 근무 등의 디지털 노마드 형태로 수입원을 만들 것. 주말에는 도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과외, 프리랜서 등으로 수입을 보충할 것. 은퇴 후 연금만 믿지 말고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만들 것. 4. 은퇴 후 시골살이 제대로 준비하면 기회가 된다. 정리하자면 시골살이는 돈이 덜 드는 게 아니라 다르게 든다. 집값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수리비와 유지비까지 고려하라. 단순 귀농이 아니라 작은 텃밭부터 시작해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라. 도시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면서 고정 수입원을 만들라. 무엇보다 충분한 사전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무작정 내려가지 말고 12년 동안 시험 거주를 해보라. 시골살이는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낭만적이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 시골 생활이 정말 꿈이냐, 아니면 악몽이냐? 그건 바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 제대로 준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은퇴하면 우리 둘만의 시간도 많아지고 집이 조용해지니까 좋을 거야. 퇴직을 앞둔 어느 겨울날 아내와 나눈 말이었다. 우리는 30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며 숨가쁘게 살아왔고 퇴직 후엔 드디어 여유롭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집도 고쳤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남은 생을 보내기 좋도록 깔끔하게 손봤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갑갑하고 단절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거실은 넓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멀어졌다. 거실 소파에 각자 앉아 TV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고 대화는 줄었다. 그때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 거실 없애면 안 될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지한 아내의 눈빛을 보고 우리 부부는 집 구조가 우리 삶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결국 거실을 없애고 집을 완전히 다르게 바꿨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은퇴 후 집의 재설계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환. 은퇴는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집입니다. 활동적이었던 직장 중심의 생활에서 집 안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 되면 집 구조가 곧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퇴직 전에는 몰랐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살던 집 구조가 은퇴 이후엔 정서적 단절을 만든다. 1살에 1TV 거실을 없애고 부부 작업실로 바꾼 부부 65세, 63세. 서울 마포구에 사는 강모 씨 부부는 은퇴 직후 기존의 소파 중심 거실을 없앴습니다. TV와 소파, 탁자를 모두 빼고 그 공간을 공용 취미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아내는 수채화를 그렸고 남편은 바둑판을 꺼냈죠. TV를 끄고 나니 대화가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둘이 뭔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핵심 변화 포인트. 은퇴 전처럼 각자의 공간만 강조하면 단절이 심해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 부부 공동의 일상 루틴을 만들며 갈등도 현저히 줄어듦. 이 사례 이 형식적인 거실 대신 식물과 음악이 있는 쉼터로 바꾼 부부 68세, 66세. 인천에 거주하는 오씨 부부는 거실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손님도 오지 않고 소파만 덩그러니 있는 공간이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실 전체를 허물고 베란다와 일체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식물과 LP 음악을 중심으로 한 휴식형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아침에 식물 물 주고 클래식 틀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집이 쉼터가 됐어요. 핵심 변화 포인트. 거실은 사회적 공간이 아니라 이제 부부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함. 식물, 음악, 햇살 등 정서적 힐링 요소 중심의 구성 추천. 구조보다도 분위기 전환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 3사례 3거실을 없애고 손주를 위한 놀이방으로 바꾼 부부 70세, 69세. 대구에 사는 이모 씨 부부는 손주들과의 시간을 위해 거실을 과감히 놀이방 도서관 형태로 개조했습니다. 놀잇감, 아이용 책장, 작은 실내 텐트까지 마련하자 주말마다 오지 않던 손주들이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노후가 조용하길 바랐지만 이젠 손주 웃음소리가 집을 살게 해줘요. 핵심 변화 포인트. 은퇴 후 외로움 예방에 가족 접점 공간이 효과적. 손주나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유인 공간으로 집을 활용. 고립감에서 벗어나 정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집 구조 재설계 포인트. TV 중심 구조 탈피. 거실의 중심을 대화, 공동활동, 취미, 쉼으로 전환. 부부 각자의 공간 공동의 공간 분리. 갈등 최소화 관계 유지 균형 설계. 자녀 손주와의 접점 고려한 설계. 가족 관계 유지 외로움 방지. 정서적 안정 요소 포함. 햇빛, 식물, 음악, 간접 조명 등 활용. 수납보다 사용 중심 공간. 채워넣기보다 비워내기가 더 중요. 결론 집을 바꾸면 은퇴 후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거실을 없앤다는 건 단순한 인테리어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흐름을 다시 짜는 용기이자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실천입니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재구성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집이에요. 혹시 지금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보내고 있다면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실이 지금의 삶에 정말 필요한 공간인지 말이죠. 은퇴 후 다시 살아가는 법. 그 시작은 집 안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시각 은퇴 후 거실 중심 구조가 독이 될 수 있는 이유. 서론 왜 집 구조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대한민국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83세, 기대 은퇴 연령은 60세 내외. 결과적으로 약 20년 이상의 은퇴 이후 주거, 생활이 인생 후반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 구조는 현역 시절의 생활 패턴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퇴근 후 TV 시청 중심의 거실, 주말만 쓰는 다이닝룸 등은 은퇴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노년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의 역할은 변화하는 가족 구조, 부부 중심의 생활,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1. 은퇴 후 기능을 잃은 거실은 오히려 스트레스 유발. 현실 진단. 과거의 거실 TV 시청, 손님 접대, 소파 휴식 중심. 은퇴 후의 일상 대부분의 시간 집에서 생활 거실 기능의 모호화. 부부만 남은 생활에서는 공간이 비효율적이고 단절된 구조로 작용. 전문가 분석. 거실을 단순한 시청 공간으로 유지하면 활동성이 줄어들며 우울감 증가. 특히 TV 앞 고정 생활은 건강 악화, 대화 단절,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공간을 활동 중심으로 전환해야 뇌 자극 및 신체 활동 유지 가능. 2. 노년기 주거의 핵심 키워드 공용성, 기능성, 정서성. 변화해야 할 주거 트렌드. 기존 주거 기준 은퇴 후 주거 기준. 손님 접대 중심 부부 일상 중심. 시청 공간 중심 활동, 취미, 쉼 중심. 격식 있는 구조 유연하고 다용도 구조. 수납 강조 사용성 중심. 구조 전환 사례. TV와 소파 제거 부부 작업 공간 책상, 취미 테이블 배치. 식물, 음악 공간 정서 안정 및 생기 부여. 자녀 손주 공간 마련 세대 연결 기능 회복. 3. 실제 사례 기반 구조 재편 전략. 사례 1 부부 공용 취미실로 전환 서울 마포 60대 부부. TV 제거 후 공용 작업대 설치, 미술 바둑 공간. 효과 대화 증가, 무기력 해소, 우울감 감소. 사례 2 자연음악 중심 거실 재설계 인천 송도 60대 후반 부부. 거실과 베란다, 통합, 화초와 클래식 스피커 배치,
효과 아침 루틴 형성, 외출 욕구 감소, 정서 안정. 사례 3손주 맞춤 놀이공간 대구 수성 70대 부부. 거실을 놀이방 도서관 형태로 변경. 효과 가족 접촉 빈도 증가, 외로움 감소. 전문가가 제안하는 공간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구조. 개방형 공간 구성 벽체나 가구로 공간을 분할하지 않고 유연한 레이아웃 설계. 가변형 가구 활용 폴딩 테이블, 이동형 의자 등으로 공간의 다목적 사용 가능. 조명 정서. 간접 조명자 연체광 확대 노년기 수면 및 기분 장애 예방. 식물 배치 권장 뇌 자극 및 실내 공기질 개선. 안전 건강. 미끄럼 방지 바닥재, 둥근 모서리 가구 도입. TV 인터넷 시간 제한 책, 퍼즐, 음악 중심 구성 유도. 결론 집 구조는 심리적 건강의 지형도다. 노후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주거, 환경의 재설계입니다. TV를 없애니 대화가 생기고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은퇴 부부 인터뷰 중 거실을 없앴다는 건 단지 벽을 허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퇴 후 삶의 방식 자체를 새롭게 세우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전문가 요약 정리. 은퇴 후 집은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사는 방식을 보여주는 공간. 거실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해체 재구성 필요. 심리, 정서, 사회적 연결까지 고려한 기능성 주거로의 전환이 핵심. 7억 모았던 58세 부부. 은퇴 3년 만에 생활고 결국 부부 싸움만 남았다라는 제목에서 시작하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관한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도 내가 준비한 대로만 된다면 은퇴 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현실을 3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7억이라는 숫자는 한눈에 보기엔 큰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은 그 돈이 반드시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발생하는 의료비, 생활비, 인플레이션, 돌발 상황 등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사례, 58세 부부의 현실. 가장 먼저 소개할 사례는 제목에서 나온 7억을 모은 58세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30년 이상 꾸준히 저축하며 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마련했지만 은퇴 후 3년이 지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준비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계획과 생활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안정적인 수익과 생활 패턴 덕분에 소비 습관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은퇴 후 수입원이 제한되면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와 재활 비용은 그들이 계획한 은퇴 자금의 큰 부분을 소모하게 만들었고 결국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부부 간의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큰 금액을 모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은퇴 후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 55세 은행원 부부. 또 다른 사례로 55세의 은행에서 일하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부부는 은퇴 전까지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꾸준한 저축 덕분에 상당한 금액을 모아놓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생활 패턴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은행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경제적 문제 외에도 심리적 공허감과 외로움이 겹쳤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새로운 취미와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려 했으나 점차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부는 경제적인 부담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인해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에 있어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뿐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 유지, 심리적 안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사례, 60세 자영업자 부부.
세 번째 사례는 60세의 자영업자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저축을 꾸준히 해왔지만 은퇴 후 시장 변화와 경제적 불황의 여파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감과 새로운 수입원 마련에 대한 압박이 컸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인플레이션 등 외부 요인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작용하면서 은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는 곧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간의 의견 충돌도 심해졌으며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다 보니 갈등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를 할 때 경제 상황의 변화와 외부 요인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포인트.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나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은퇴 후 어떤 삶을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종합적인 재정 계획. 은퇴 자산이 단순한 숫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 의료비, 인플레이션,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소비 패턴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심리적 대비.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취미 생활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은 경제적인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스크 관리. 경제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습니다. 은퇴 자산의 가치 하락이나 외부 요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험, 투자 다각화, 비상금 마련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지, 또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7억 모았던 58세 부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아무리 준비가 철저했다고 생각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재검토하고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변화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삶의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콕 씹어보면서 이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전환점 찾기. 은퇴는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일해온 자신에게 주는 보상 같은 동시에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물론 7억 원의 자산을 모았더라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경제 상황의 변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단순히 좌절로 받아들이기보다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1. 꾸준한 자기계발과 취미생활 확장.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일에서 오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직장 생활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은퇴 후에는 그러한 사회적 연결망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미나 자기계발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58세 부부 중 한 분은 은퇴 후 사진 찍는 취미를 시작하며 지역 커뮤니티에서 사진 동호회를 만들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진 전시회를 열어 소소한 부수입도 얻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켰습니다. 2. 재정 관리 및 전문가와의 상담 강화. 은퇴 자산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한 대응입니다. 한번 마련한 자산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기보다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위험 분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 55세 은행원 부부는 은퇴 후에도 경제 상황에 따라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재무 상담 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보험, 저위험 투자 상품, 그리고 일부 예비비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불안감보다 한층 더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하게 되어 부부 간의 갈등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연결망 유지 및 지역사회 참여. 은퇴 후 우울감이나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시 60세 자영업자 부부는 은퇴 후 경제적 압박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요리 강좌에 참여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깊어졌으며 이전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과 기회. 은퇴 후 삶은 단순히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억눌렸던 본연의 꿈과 취미,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준비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도전. 은퇴 후에도 도전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강의를 통해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도전은 경제적 수입뿐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과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소통 강화. 은퇴 후에는 부부간 혹은 자녀와의 소통이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갈등보다는 이해와 배려가 깊어질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 재정, 건강,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라는 새로운 장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7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 그리고 은퇴 후의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은 물론 자신의 삶의 방식과 심리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의 삶을 재설계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 글이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처음엔 그냥 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루 두 끼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며 하루를 보내면 그게 은퇴지 싶었죠. 근데요, 막상 혼자 은퇴 후 1년을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길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밥 먹던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가 늦는 날이면 걱정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삼각김밥 하나에도 혼자 먹기엔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활비도 전처럼 나누지 못하니까요. 은퇴 후 1인 가구가 된다는 건 단순히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준비하지 못하고 퇴직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1년간 실제로 드는 생활비,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은퇴자의 현실적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닌 그 속에 담긴 무게와 고민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퇴 1년차 60대 1인 가구의 현실적인 월생활비. 기본적인 지출 항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 평균 비용 월. 주거비 월세 관리비 포함 5,070만원. 식비 3,040만원.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10만원 내외. 통신비, 핸드폰, 인터넷 6만원. 교통비 5만원. 의료비 10만원 예비비 포함. 여가 및 소소한 소비천 20만원. 총합 평균 120만원, 160만원 선. 이건 정말 아껴 쓴 경우의 수치입니다. 조금만 외식을 더하고 건강이 안 좋아 병원이라도 한두 번 다녀오면 180만원을 넘기기 쉽습니다. 은퇴 후 1인 가구가 겪는 3가지 현실적인 사례. 일살에 난 연금도 있는데 왜 항상 빠듯할까? 마이너스 이모 씨 64세, 국민연금 월 82만원 수령. 이모 씨는 60세에 자발적으로 퇴직했습니다. 자녀들도 출가했고 본인도 은퇴 후 혼자 사는 걸 선택했죠. 국민연금은 82만원, 거기에 소액 임대 수입이 20만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총 월소득 약 100만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도 벅찹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올라 있어요. 식비 줄이려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티는데도 한 달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결국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루 2끼를 해결하고 냉방비가 많이 나오는 여름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정한 게 아닙니다. 은퇴 후 1인 가구는 소득 최소화 구조를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례 혼자 살아보니 집값보다 관리비가 더 무섭더라고요. 마이너스 정모 씨 66세, 자가 소유 아파트 거주. 정 씨는 자가 아파트에 삽니다. 나는 월세 안 내니까 괜찮겠지 했지만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비와 공과금. 혼자 사는데도 관리비가 16만원, 가스 전기수도 합치면 한 달 10만원은 나와요. 엘리베이터 유지비, 청소비, 공용 전기세까지 다 내야 하니까. 결국 정 씨는 아파트를 팔고 원룸 전세로 이사하면서 겨우 한 달 지출 20만 원가량을 줄였습니다. 자가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혼자 살기에 적정한 크기와 관리비 구조를 꼭 확인하세요. 3살의 돈보다 더 힘든 건 말 한마디 없는 하루. 마이너스 박모 씨 68세, 월 생활비 150만원 수준. 박 씨는 적금도 착실히 부었고 노후 자금으로 1억 5천 정도를 마련해뒀습니다. 작은 빌라에 혼자 살면서 월 150만원 선으로 조절해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힘든 건 생활비가 아니라 고립감입니다. 말소리가 안 들리는 날도 있어요.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 않지만 마음은 자꾸 쓸쓸해집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후 자서전도 한 편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1인 가구는 돈보다 중요한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계, 소속감, 작은 활동이 삶을 지탱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1인 가구,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월 고정비 줄이기. 자가라도 관리비 많은 집은 피하세요. 월세라면 보증금 높은 구조로 이자율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공서비스 적극 활용하기. 60세 이상 무료 복지관, 급식소,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은 적극 참여하세요. 비상금 통장 꼭 만들기. 매달 쓰는 통장 외에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장기전 필요 상황에 대비한 최소 300만원 이상의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고립감 관리. 무조건 모임을 가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동네 도서관, 복지센터, 작게는 택배기사와 인사라도 나누며 관계 유지를 시도해보세요. 식비는 건강과 직결. 끼니를 건너뛰거나 지나치게 저가 음식에만 의존하면 병원비가 더 나갑니다. 저렴해도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지며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말, 준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건 자유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1년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생활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은퇴자일수록 숫자보다도 생활 패턴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 산다는 건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준비된 사람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노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은퇴 후 혼자 살아가야 할 수많은 분들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1년 혼자 살아보니 정말 이 돈으로 버틸 수는 있습니다. 단 계획이 있다면요.
은퇴 후 1인 가구의 실질 생활비 분석 생존 비용은 얼마인가? 2024년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48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순 평균이며 실제 지출 구조는 개인의 주거 형태, 건강 상태, 지역적 물가 수준, 소득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1인 가구가 1년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생활비 구조,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적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1인 가구 은퇴자 지출 구조 항목별 분석. 은퇴 후 1인 가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 지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월 평균 비용원. 주거비 월세 또는 관리비, 전세이자 등 50만 70만. 식비자가 조리 중심일 경우 30만 40만. 공과 금전기 수도 가스 약 10만. 통신 비휴대폰 인터넷 약 6만. 의료 비정기 검진 약값 비상 병원비 포함 10만 15만.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기준 약 5만. 여가 및 기타 취미, 문화생활 등 10만 내외. 총합 평균 지출 월 12만 180만 원 수준. 이는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하는 수준의 비용이며 병원 입원, 대형 가전 교체, 장기적 약물 치료 등의 예외 상황 발생 시 더 큰 금액이 소요됩니다. 2. 주요 지출 항목별 고려사항. 1. 주거비. 자가 소유자의 경우도 관리비와 유지비가 월 15만 25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형 혹은 지역 공공주택 등을 선택할 경우 고정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는 반드시 보증금 대비 월세 환산 이유를 확인해 고정비 최소화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식비. 혼자 사는 경우 식사 횟수 자체는 줄지만 외식 비용이나 배달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 간편식 HMR과 편의점 위주의 식사는 건강을 해치며 장기적으로 병원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 12회 시장 장보기 냉동 냉장 식당 관리를 통한 지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3. 의료비. 노년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는 의외로 변수 요소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백내장 등의 만성질환 보유 여부에 따라 연간 의료비 150만 300만 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유지 여부,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활용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은퇴 후 1인 가구의 지출 구조. 사례 월 소득 100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 구조 국민연금 월 82만 원 소형 상가, 임대 수입 18만 원. 주거 형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 월 평균 지출 약 140만 원. 매달 40만 원 적자, 예금 자산을 조금씩 인출하며 생활 중. 결론 월세 거주자는 최소 연금 외에 소득원 12개는 필요. 사례 자가 소유자 저축형 생활. 구조 퇴직금 일부로 구입한 빌라 자가 보유. 고정비 관리비 18만원, 식비 30만원, 기타 약 60만원. 월 평균 지출 110만원. 자산 잔고 예적금 1억 2천만원. 결론 자가 보유자라도 장기적 병원비 대응 자산 필수. 사례 금융 자산 풍부하나 정서적 고립 문제. 구조주택 매각 후 전세 입주, 자산 2억 원 보유. 생활비 문제 없음, 월 130만 원 수준. 문제점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건강관리 비용과 심리적 취약성. 해결 방안 복지센터, 커뮤니티, 취미동아리, 종교문화활동 참여. 결론 경제적 안정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지속. 4. 전문가, 조언 은퇴 1인 가구의 필수 전략 5가지. 생활비 최소 기준선 파악 후 소득 구조 점검. 얼마까지 써도 괜찮은가? 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자동으로 들어오는가? 를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고정비 구조 최적화. 자가 vs 전세 vs 월세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며 본인 상황에 맞는 주거 형태 선택이 핵심입니다. 연금 외 소득원 마련. 소형 임대, 배당형 ETF, 저위험 적립형 상품 등 12개 소득원 다변화가 필수입니다. 건강 리스크 대비 구조 설계. 실손보험 여부 확인,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제도 숙지 필요. 관계 단절 예방 활동 병행.
여가 소속 커뮤니티, 작은 아르바이트, 온라인 소통 등 지속적 대인관계 유지 필요. 결론 숫자보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1인 가구의 은퇴는 단순히 혼자 산다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리스크를 단독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은퇴 후 1년은 자신에게 맞는 지출 구조와 생존 전략을 확인하는 테스트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 반드시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월 고정비는 얼마인가? 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원이 있는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자금 구조는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은퇴 후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생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시기입니다.